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경기 그렇게 재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잘할 수 없어. One, two, three, take my hand and come with me because you look so fine that I really wanna make you mine.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로우 카드 샤신 한준희 위원, 의심 박찬하 위원 두 분과 함께하는 축구 이야기 시간인데 여기 놀라세요. 그런데 두 분 다 이게 제가 그 닉네임을 이 엘카를 통해서 쫙 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은 못한 느낌이 있어요. 그 캐릭터가. 샤시는 이 샤우팅의 신이라는 표현 자체를 제가 좀 거부해온 지가 몇 년 됐습니다. 네. 거부까지는 아니고 정중히 사양해온 지가.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샤우팅의 기술이라는 아주 두꺼운 저술을 하나 작업하셨잖아요. 이거 뭐 KBS가 잘 되는 일에는 저는 제가 설사 뭐 샤우팅에서 약간 좀 은퇴했다 하더라도 저는 언제나 희생할 준비가 돼 있죠. 전 세계에 단 한 권밖에 없는 책 샤우팅 기술. 예. 무슨 말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월드컵 홍보 영상 한준이의 강의? 트레이닝. 한준이의 트레이닝, 이영표 해설위원 관련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이 방향으로 해서 18분 30초 동안 제대로 하셔야지 지금. 오늘 예르카 축구 이야기에서는 잊을만 하면 돌아와서 한국 축구를 들었다 놨다 하는 박지성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큼 한국 축구 역사에서 예. 중요한 인물이고 큰 인물이니까. 옐로우 그런 카드 거겠죠. 방송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아시잖아요. 2008년 5월 우리 첫 방송 때. 박지성으로부터 옐카가 탄생을 했죠. 그렇죠. 박지성부터 옐카가 시작됐으니까. 그 제가 어제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박지성 선수가 주인공이었던 옐카가 몇 번이 있었나 그동안. 오늘이 10번째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최다 주인공 출연. 실제로 단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는데 주인공으로는 가장 많이 출연한 선수가 바로 박지성 선수다. 예. 2014년 시작하자마자 이 박지성이라는 이름이 이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박지성 선수 대표팀 복귀 얘기를 신년에 기자들과 만나서 꺼내면서 그게 대서특필이 됐고 지금까지도 심지어 브라질 전지훈련 중인 대표팀, 지금은 미국으로 이동했습니다만 대표팀 훈련장에서도 박지성이 주인공. 그리고 그 정도래요? 예, 지난주에 이영표 해설위원 위촉식 현장에서도 박지성 선수 얘기가 나오고. 근데 그거는 이영표 해설위원도 위촉식 하기 전부터 그 질문 나오면 어떡하죠? 그거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100% 나오는 거였잖아요. 네. 예. 그만큼 박지성 선수 복귀는 한국 축구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죠. 박지성 선수 복귀에 대해서 박찬하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이게 사안 자체가 그렇게 크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작은 문제다? 아니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선수가 대표팀에 오고 싶어 하고 대표팀 감독이 뽑고 싶어 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 박지성 선수가 월드컵에 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고 이런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잖아요. 사실 엄연히 따지면.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과거 2011년이죠. 아시안컵 끝나고 박지성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다시는 대표팀에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못을 박아놓은 상황에서 지금 대표팀 감독이 얘기를 들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수면 위로 불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어렵게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박찬하 의원 얘기대로 2011년 아시안컵을 끝으로 은퇴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 얘기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왔는데 그때마다 박지성 선수는 단호하게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미 다 양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사실은. 왜냐하면 박지성 선수가 물론 우리 축구의 현재 선수들까지 다 합하더라도 가장 큰 이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박지성 선수가 은퇴를 하던 시절에는 분명히 어떤 무릎에 분명히 좀 무리도 많이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박지성 선수가 당시에는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정말 고수준의 아주 빡빡한 경기들과 또 대표팀의 어떤
대표팀을 위해서 또 장거리 여행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좀 힘들다. 이러한 것도 국민들 대다수로부터 그때 이미 어떻게 보면 양해가 다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퍼거슨 감독이 뭔가 좀 눈치를 살살 주질 않았을까? 그때는 너- 또 이제 야, 알렉스 너- 퍼거슨 감독이 있던 때인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퍼거슨 감독이 사실은 대표 선수들을 좀 잘 안 보내는 쪽으로 몰아가는 데 있어서 실력이 일가견은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박지성 선수로서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충분한 공헌을 했었고, 그리고, 지성이 이제 이만하면 됐어라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그렇게 또 생각도 한 데다가 현실적으로도 맨유와 대표팀을 오가기에는 이제는 무릎 문제도 있고 조금은 무리한 면이 있다. 그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다 양해가 된 상황에서 그런 이제 은퇴가 이루어졌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명보 감독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정말 설왕설래 논쟁이 또 분분한 것도 네. 사실은 그때 예를 들어 박지성 선수가 은퇴를 했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거를 이해를 안 했으면 나오는 게 당연하지. 라고 어떻게 보면 한쪽의 여론만 지금 거셀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박지성 선수가 2011년에 은퇴를 했을 때 됐어. 이제 그만하면 지성이 됐다. 이제 됐어. 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이제 또 논쟁거리가 어떻게 보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은퇴한다고 했을 때 왜 좀 더 뛰지 않고 이런 생각 했거든요. 왜냐하면 박지성 선수가 81년생이고 은퇴하던 시점이 2011년. 그러니까 만으로 30밖에 안 된 상황이었어요. 월드컵을 3번을 뛰었고 MH를 100번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일찍?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지성 선수가 2011년 이후로 대표팀 복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좀 달라요, 분위기가. 근데 왜냐하면 다만 그렇죠. 예, 예. 박지성 측의 상징 바로 아버지 박성종 씨잖아요. 이번에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홍명보 감독이 박지성 선수 복귀할 수 있다는 얘기를 꺼내고 나서 기자들이 당연히 그럼 박지성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나 해서 박성종 씨에게 전화를 걸잖아요.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받아서 긍정적으로 답을 했단 말이죠.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제 홍명보 감독의 이야기와 박성종 씨의 이야기 둘 다 저는 뭐 현장에서 제 귀로 들은 바는 없고 이제 지면의 어떤 인터뷰상으로 보는 건데 저는 두 분 모두가 이 정도였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에요. 뭐냐면 원래 이 정도 어느 정도냐면 박지성 선수가 여태까지 이제 언론 인터뷰들을 통해서 대표팀 복귀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수차례 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대표팀의 현직 감독과 직접 얼굴을 맞댄 자리에서 두 사람이 뭐 그 문제에 관해서 한 번도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홍명보 감독이 어떤 취지에서 이제 현장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홍명보 감독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국민 여론을 몰아서 뭐 강압적으로 박지성 선수를 반드시 은퇴로부터 다시 끌어내야 된다. 그 정도 일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홍명보 감독도 지성이 이야기를 내 귀로 얼굴 맞대고 직접 들어본 적은 없으니까 한번 이제 만나서 직접 얼굴 보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그 정도일 것이고 네. 박성종 씨도 제가 봤을 때는 저 인터뷰 내용을 저도 정확히 제 귀로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분명히 박성종 씨도 그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님과 지성이가 둘이서 이렇게 대화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둘이 또 이제 대면을 해서 만나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죠. 뭐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홍 감독이나 그 박지성 선수의 부친이나 둘이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좀 방점을 둔 것이지 사실은 그 이상으로 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합시다 뭐 이 정도의 얘기는 전 아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으면 사실 만날 일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 아버지와 또 무슨 얘기 속에서 이제 만날 수는 있겠지만은 비공식적으로 2002 월드컵을 함께 치른 친한 형 동생 사이로 사적으로 만나는 건 뭘 언론에 공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안 예, 자체가 이것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 시점에서 굳이 공개가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요. 큰 문제가 아닌데 굳이 2014년 지금이 1월인데 월드컵까지 시간이 좀 남았는데 지금 굳이 이 시점에서 뭐 이런 기사가 대서특필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뭐 본인이 그런 생각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박지성 선수가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대표팀에 다시 가서 월드컵에 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뒤에서 그냥 감독과 선수가 그냥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서 얘기를 나눠도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박지성이 네. 큰 존재라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게 네. 앞서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박지성 선수가 은퇴를 통해서 이미 의사를 타진한, 공식적으로 지금 계속 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이 대외적으로 이런 걸 여론을 통해서 뭔가 선수 측의 그 은퇴 번복 의사를 하게끔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게 되면 또 문제가 근데 되잖아요. 한편에서는 그렇게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복귀에 있어서의 충격을 덜하기 위한 어떤 완충 장치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잖아요. 저는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에서 예. 뭐 그런 의심도 가능할 수는 있겠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예. 선수와 이게 얘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는데 그냥 무턱대고 복귀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한 선수가 복귀를 하는 데 있어서 감독의 필요에 의해서 또 팀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또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 3박자를 갖추려면 모양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박지성 선수 정도 되는 어떤 크기의 선수라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 제 의심 나름대로 좀 해볼 만한 의심 아닌가요? 네, 현실적으로 박지성 선수가 이거는 뭐 저도 뭐 여론몰이용으로 뭐 압박하는 게 전혀 아니고 그냥 박지성 선수가 돌아왔을 때 그럼 우리 대표팀에는 득이 될까? 그 부분만 생각을 해보자면 제 생각에는 득이 됩니다. 되겠죠, 당연히. 득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이라는 어떤 메이저 대회의 견지에서는 사실 우리 대표팀도 경험이 부족한 팀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뭐 벨기에를 이야기할 때 벨기에가 메이저 대회 경험 부족하니 어쩌니 뭐 벨기에의 약점이니 어쩌니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우리도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나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월드컵을 경험했던 선수가 몇 명인가요? 그 브라질에 몇명 가는 아니죠. 것이 확실시되는 선수 가운데.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는 세 선수가 있죠. 기성용, 이성용, 김보경 선수가 있고요. 김보경. 네, 골키퍼는 정성용 선수가 있는데 4명밖에 없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김보경 선수가 지난 월드컵을 생각해 본다면 거의 첫 출전이나 한 번도 안 뛰었잖아요. 네, 다름이 네. 없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는 기성용, 이청용 선수 쌍용. 네, 지금 쌍용 떨렁 쌍용.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코칭 스태프가 어떤 메이저 대회 그 본선에서의 어떤 예측 불가능한 어떤 돌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데 대한 어떤 선수들에 대한 지도를 분명히 코칭 스태프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역시 그라운드 내에서 벌어지는 많은 상황들에 있어서 뭔가 선수들을 이끌어주고 다독여주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전체적인 정신적 지주가 될 만한 선수가 우리가 분명히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선수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존재가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박지성 선수가 괜찮은 컨디션 상태에서만 도와줄 수 있다면 사실상 우리 팀의 어떤 전술적 융통성도 증가를 시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성 선수는 워낙에 다양한 위치를 들어가서 띄워줄 수가 있는 선수이고 또 박지성 선수가 지니고 있는 어떤 노련미나 경기를 읽는 시야랄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사실상 우리 지금 대표팀 미드필드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후방에서부터 전체적인 조율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기성용 선수가 거의 유일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기성용 선수가 요즘 뭐 썬더랜드에서 하는 것처럼 공격으로 조금 활발하게 가담을 해주고 뭔가 이러한 상황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려면 주변에 박지성 선수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기성용 선수가 좀 더 이 조율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한 짐을 약간 벗어 던지면서 좀 앞으로 공격으로 아하. 전진도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도 박지성 선수 그래서 꼭 와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 박지성 선수가 좋은 상태에서 대표팀을 도와줄 경우에 대표팀이 받을 수 있는 이득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한편으로는 박지성 선수라는 어떤 그 상징성을 생각했을 때 100%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의 중심에 서서 풀타임 활약할 수 있다는 정말 그 확실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오기 좀 애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했거든요. 네, 아마 홍명보 감독이 박지성 선수를 복귀에 대해서 염두를 진짜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돌아오는 것을 본인의 구상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것을 생각할 것 같아요. 또 네. 박지성 선수의 복귀를 타진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과거의 대표팀 자체도 항상 상징적인 인물들이 항상 그라운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선수 시절에 본인이 본인이 그랬잖아요. 있고 없고의 경기력의 편차도 굉장히 컸었고요. 그것을 또 물려받은 것이 지난 두 번의 월드컵에서는 박지성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심리적인 어떤 다른 선수로 하여금 이 선수가 있음으로 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는 존재죠. 이영표 선수도 있었어요. 이영표. 박지성과 함께 지난 두 번의 월드컵에서 네. 이영표도 있었다. 아, 이 말씀 제가. 꼭 좀 해주세요.
박지성과 이영표. 제가 지금 망각했네요. 네. 대한민국 멕시코 평가전 예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표 선수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떤 수비 라인에서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 예. 네. 끊고 다시 할까요, 우리? 아니요, 뭐 했으니까. 예, 연애복 좀 했으니까. 재밌었어요. 예, 박주영 선수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박주영 네. 선수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팬들 입장에서는 좀 시니컬하게 결국은 뽑겠지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요, 저는 예.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것도 저의 그냥 견해입니다. 그런 전제 좀 네. 깔지 말고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박주영 선수의 신상에 변화가 없다면 이대로가 계속된다면 박주영 선수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박주영 선수가 만약에 100%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박주영 선수가 뭔가 그 중심의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생각할, 있었을 여지는, 텐데 충분히 그게 있어요. 안 되기 때문에 박주영 선수의 상황이 그렇다면 지성이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러니까 박지성 네. 선수는 이미 그런 논리가 네, 아니겠느냐.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공개적으로 은퇴를 한 선수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은퇴한 선수까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상황은 박주영 선수와도 분명히 이제 관계는 있을 수는 있죠. 지금 어떤 런던 올림픽 세대가 기본적으로 우리 대표팀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사실 2세대 선수들에게는 박주영 선수가 좀 큰 형님 역할을 어떻게 보면 선수들과 여러 가지 어떤 전술적 스타일도 잘 맞아떨어졌고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형님 역할까지도 사실 박주영 선수가 수행한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말씀하세요. 네, 그런데 어찌됐건 박주영 선수는 런던 올림픽 때와는 지금은 상황이 또 판이한 것이 하나가 가장 저는 결정적인 게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의 어떤 원칙 그 부분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도 박주영 선수가 지금 곤란한 것이 뭐냐면 런던 올림픽은 시즌이 종료된 이후에 한 2달여가 지난 이후에 개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20며칠에 개막을 그렇죠. 했을 거예요. 런던 네. 올림픽. 그러면은 시즌이 종료된 이후에 2달하고도 시간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즌 중에 박주영 선수가 안 뛰었다 손치더라도 박주영 선수를 팀으로 불러들여서 끌어올려 줄 만한 시간이 이때는 2달 이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월드컵은 아시다시피 6월 10며칠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런던 올림픽과는 한 달 한 열흘 이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월드컵은 3, 4주 안에 이 선수를 뛰지 않던 선수를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홍명보 감독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런던 올림픽 때만큼의 지금은 박주영 선수를 끌어올려 줄 만한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박주영 선수가 1월 이적 시장에서 뭔가 신상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박주영 선수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이적을 해야 한다. 월드컵을 뛸 거면. 뛰려면. 네. 예. 그럼 그렇지 않으면 월드컵에 못 간다라고 거의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생각이세요? 저는 끝까지 계속 만지작 하는 것 같아요. 만지작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딜 만지작. 박주영 선수 카드를. 저는 이런 스타일 아닙니다. 네. 아니, 만지작. 왜 이렇게 예. 결혼도 하시는 분. 아니 그러니까 박주영 선수 문제도 그렇고 박지성 선수의 문제도 그렇고 과거 기성용 선수도 그렇고 계속 홍명보 감독의 그 발언들을 살펴보면 결론을 정해놓고 계속 그 목적지를 다다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리수가 나오고 그래서 자충수가 나오고 뭔가 거기서 오히려 확실하게 자기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살금살금 돌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일들이 잦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홍명보 감독이 결정을 할 거면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좋은데 박주영 선수에 대한 카드도 지난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뭔가 박주영 선수에게 이적을 종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근데 박주영 선수가 묵묵부답이죠. 네. 근데 저도 그 의견,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대표팀에 안 부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여론 자체가 홍명보 감독의 속내는 팀만 옮겨서 선수가 뛰면 대표팀에 뽑겠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경기력도 담보가 네, 돼야겠죠. 근데 물론. 저는 예. 그게 분명히 담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팀을 옮겨서 그냥 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표팀에 갈 수 있는 몸 상태가 돼야 되고 대표팀에 걸맞는 활약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박주영 선수가 저는 약간 좀 답답한 것이 현재 채용요원 병역 특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박주영 선수는 런던 올림픽 메달 입성을 통해서 군 면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엄연히 따지면 3년 동안 채용요원 병역 특례 상황에서 지금 병역 특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런던 올림픽 통해서 국위 선양으로 메달을 따서
그런 자격이 주어졌으면 다가오는 월드컵이나 또다시 비슷한 기회가 있을 때 계속 태극마크를 달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를 유지하고 본인의 실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혜택을 그런 받았으면 그런 혜택을 남겨줬거든요. 네. 네. 그만큼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를 적어도 위해서. 앞으로 3년 동안은 법으로 정해놓은 병역법으로 정해놓은 그 3년의 기간 동안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어떤 예비역 병장으로서의 어떤 네. 그 상대적 박탈감. 저는 대한민국 예비역 병장 출신이에요. 저도 예비역 병장이지만 뭐 전 그런 거 많이 따지진 저는 않아요. 적어도 그 3년이라는 거죠. 예. 적어도 3년. 아 근데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나라에서 혜택을 정말 많이 받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지성 선수도 2002 월드컵을 통해서 그러고 보니까 병역 혜택을 받았으니까 뭔가 보답을 다시 할 만한 그런 저는 그 문제도 골똘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2002년에는 병역 법 자체를 개정을 해가면서 선수들에게 혜택을 줬잖아요. 네. 정말 그 특별법을 네, 만들었었잖아요. 특별법이었죠. 예.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혜택을 받은 선수들이 과연 언제까지 나라의 빚을 갚아야 되느냐,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대표팀에 발탁될 수 있는 선수가 대표팀 은퇴라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역시나 최후에 내려진 결론은 3년이에요. 그러니까 박찬호 의원 혜택 이야기는 받고 3년 동안은 네. 무조건 법대로라는 얘기예요. 네. 3년 동안은 국가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그 모습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박지성 최소한. 선수의 경우는 한 2005년까지 끝났다 그게. 박지성 선수는 네. 월드컵을 3회 출전을 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3년이 아니라 그래서 월드컵 3번 그래서 국민들이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네. 게 이제 그만하면 됐다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오면 좋지만 이제 그만해도 괜찮다. 하지만 네. 박주영은 상황이 다르다. 박지성 선수가 지금 이제 33살에서 34살로 넘어가는 한국 나이 기준으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선수 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되는 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저의 결론을 내드릴게요. 네. 박지성 선수가 이제 본인이 월드컵에서 활약할 의지가 있고, 그게 일단 첫 번째 아닙니까? 네. 그 전제에서 박지성 선수가 이제 그 어떤 의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야 될 중요한 판단은 결국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판단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내가 브라질의 후배들과 같이 갔을 때 이제 우리 대표팀이 몇 경기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경기 수 동안 자신의 어떤 충분한 이바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몸 상태가 특히 이제 5월 정도 시점에서 자기가 판단해 봤을 때 돼 있느냐. 이게 아마 이제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아마 최고의 어떤 전제가 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그렇죠. 기준이죠. 네. 결국은 엔트리 소집하기 이전에 박지성 선수가 만약에 뛸 의지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자신의 몸을 돌아보고서 결국 이 월드컵에서 내가 정말 얼마나 기여할 수 있겠다. 내가 지금 가도 괜찮겠다, 안 괜찮겠다. 그 판단을 결국 박지성 선수가 할 건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충족이 돼서 만약에 박지성 선수가 월드컵을 가게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되면 박지성 선수에게도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이요? 조금만? 그러니까 얼마가 많이 지금 마음은 많이야. 많이 있는 거죠? 조금이 아니라. 박지성 아니 왜 조금이에요. 저 조금을 유지할게요. 왜냐하면 그 박지성 선수는 이미 브라질 월드컵에서 뭐 더 보여주지 않아도 네. 이미 대한민국 축구사의 굵은 이름으로 이미 우뚝 그건 섰잖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우뚝 섰는데 인정. 네. 그럼에도 이제 그런데 브라질을 만약에 같이 가서 도움이 되게 되면은 조금 더 좋다는 것이 뭐냐면 박지성 선수가 지금 이제 거의 선수 생활에 이제 황혼기로 가지 않습니까? 황혼기로 가는 와중에서 지금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가 아니죠. 네. 지금은 이제 퀸스파크 레인저스 뭐 좀 아주 안 좋은 팀 있다가 이제 네덜란드 리그로 왔는데 지금 뭐 사실- 소속은 QPR이니까요. 네, 사실 그런데 지금 아인트호벤도 지금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기준으로 지금 8위 정도 하고 있거든요. 아약스에게 아인트호벤이. 지난밤에 또 네, 졌으니까. 아약스에게 지금 몇 시간 전에 졌어요, 네. 사실은. 근데 그 아인트호벤도 예전에 어떤 위용이 지금 없는 팀이고 어떻게 보면 박지성 선수가 정말 대한민국 축구의 굵은 이름이고 대한민국 축구를 화려하게 빛낸 대표적인 이름인데 그 박지성 선수의 지금 황혼기를 고려할 때는 지금 마지막에 어떤 이 클럽과 리그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지금 빛나지는 못하고 있단 네, 말이죠. 맞아요. 뭐 팀이 안 좋아서 또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박지성 선수에게 정말 브라질 월드컵에서 만약에 대표팀에 도움이 된다면 박지성 선수의 어떤 커리어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빛나게 한번 네. 타오를 수 있는 더할 나위 부분이 없이 있는 좋은 거예요.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박지성 선수는 그런데 이것이 굳이 없어도 이미
훌륭하고 국민들이 다 인정하고 그렇지만 여기서 요 브라질에서 만약에 이게 가능하면 그러니까 그 선수로서의 아름다운 마무리, 어떤 그 정말 마침표를 잘 찍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저의 마지막 의심도 어떤 괴가 일맥상통한 부분이 예. 있어요. 제가 타사에서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만 해도 박지성 선수가 가능성이 좀 없다고 봤었는데 예. 며칠 사이에 제가 의심이 드는 게 과연 이게 홍명보 감독만 원하는 카드였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드디어 나오네. 방송 막판 되니까 드디어 나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네. 있는 그냥 팩트로만 나열을 해봤을 때 예. 이게 항상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마다 항상 박지성 선수 측에서는 안 간다. 아니다. 단언컨대였어요. 단언컨대했거든요. 단언컨대였어요. 태도가. 근데 이번에는 시험으로. 발언이 약간 그게 뒤가 있어요. 예, 여지를 뒀죠. 기다리고 예. 있었다라는 발언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대화를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실언이 아니라면 있는 그대로 정말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면 양측 모두 다 뭔가 생각이 좀 자, 한준이야. 한준이요. 박지성 선수가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몸 상태에 관한 판단에 의해서 만약에 대표팀에 와준다면 분명히 대표팀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은 뭐 여론, 지금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논쟁과는 관계없이 결국은 박지성 선수가 판단해야 되고 또 홍명보 감독과 더불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 같습니다. 선수가 월드컵에 나가고자 하고 그리고 또 감독이 월드컵 대표팀으로 뽑고자 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고 다만 이것이 여론의 압박으로 인해서 선수의 심경이 변화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국민 여러분도 박지성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하건 대표팀에 오면 두 팔 벌려 응원을 해주면 되고 또 박지성 선수가 만약에 대표팀에 지금처럼 은퇴를 하게 된다면 계속 응원해주고 이러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을 선정해서 월간 축구 전문지 베스트 11 6개월 정기 구독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팀이 브라질 훈련을 마치고 미국으로 가서 평가전 3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말에 코스타리카, 멕시코전, 2월 초에 미국과의 경기가 있는데 1월 코스타리카 미국전은 뭐 거의 없는 거와 마찬가지죠. 아니, 3경기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멕시코전이 특별히 중요하다. 그 말씀하시면서 1월 30일 설 연휴 첫날 오전 11시 이영표 해설위원회 A매치 데뷔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안 했어요, 지금. 이영표 해설위원이 잘 되는 거야. 네, 그날 스튜디오, 서울 스튜디오에는 제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 여의도 스튜디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결혼해보면 알아.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있어요. 불만 있으세요? 네? 지금 이영표가 잘해야 돼. 네, 가서 이영표 해설위원에게 모든 것을 걸었어요, 우리. 혼자서만 조기 귀국하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최승돈 아나운서가 대신 가시든가.